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제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82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청년이시면 무려 60만 원을 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면 정말 손해예요.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2026년부터 1인 가구 복지가 바뀐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혹시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서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좋아지는 겁니다. 2026년부터 1인 가구 복지 혜택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요. 특히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겐 특별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금액. 둘째,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는 어떤 특별 혜택이 있는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다음 영상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7.2%나 인상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도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는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76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월 8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에 5만 5천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1년이면 66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지금 76만 원 받고 있는데 내년엔 자동으로 82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 여러분을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근로소득 공제를 해줬어요. 월 40만 원을 먼저 빼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해줬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대상이 34세 이하로 늘어나고 공제 금액도 월 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30세 청년 민준 씨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민준 씨는 30살이니까 청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30%만 공제되니까 7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죠. 생계급여 기준이 76만 5천 원이니까 70만 원을 빼면 6만 5천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준 씨가 이제 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되니까요. 먼저 60만 원을 빼요. 그러면 40만 원이 남죠? 여기서 또 30%를 공제하면 28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 기준 82만 원에서 28만 원을 빼면 무려 54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6만 5천 원 받던 게 2026년 54만 원을 받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일에서 자립하려는 청년들한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에서 버는 돈은 그대로 가져가고 생계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특별 혜택은 자동차 기준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게 전부 재산으로 잡혀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승합차나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은 더 억울하셨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아이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서 자동차가 일반 재산으로 계산돼요. 둘째,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역시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내 식구인 가은이네 가족은 7인승 카니발을 타고 있었어요. 차 가격이 450만 원 정도 되는 중고차였는데요. 이 차 때문에 매달 차 가격이 100%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아이가 2명이어도 다자녀로 인정되니까요. 차 가격의 4.17%만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450만 원에 4.17%면 월 19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가은이네도 드디어 수급자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청년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기준 완화하면서 정부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계급여만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부 다 기준이 올라갑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인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2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보다 6만 9천 원 올랐어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입니다. 이것도 8만 3천 원 인상됐고요. 주거급여는 실제로 내시는 월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2026년에는 기준 임대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생기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국가불법행위 피해자 특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돈이 3년 동안 재산으로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상금 받았다고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긴 한데 나는 이미 받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가구 유형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예요. 혼자 사시는데 가족으로 묶여 있거나 자녀와 따로 사는데 같은 가구로 되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해요. 직접 가실 필요도 없고요. 만약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혜택을 안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특히 과거에 신청했다가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들이요. 2026년부터는 기준이 높아지니까 과거에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거나 다자녀 가구시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방법.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셋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는 방법.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정도예요. 주민센터에서 소득이랑 재산을 조사하고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나는 소득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걱정 마세요.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이시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하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차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예전에 차 때문에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6년 1월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8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청년은 34살까지 월 6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셋째,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줄고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차 때문에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넷째,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전부 다 올라갑니다. 다섯째, 가구 유형만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세요. 여섯째,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129번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의무거든요.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혼자 사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편한생활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